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매달 통장에 딱 하고 찍히는 든든한 기초연금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사라진다면 어떠실까요? 반대로 지금까지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했던 분들이 예상치 못한 기회로 새롭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우실까요? 오늘은 바로 그 희비가 갈릴 수 있는 2025년 기초연금 제도 변화를 낱낱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 65번째 생일을 맞으신 1960년생 그리고 내년 차례를 기다리시는 1991년생 구독자님들은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나는 해당이 될까 하는 불안, 그리고 혹시 놓치는 혜택은 없을까 하는 궁금증까지 속 시원히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대신 생활 속 사례를 곁들여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테니 편하게 귀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도 기초연금의 공식 정의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매달 최대 32만 3천 원을 지급해 노후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정확히 4월 25일자로 소득 재산 인정 기준이 대폭 손질됩니다. 왜 하필 4월 25일이냐고요? 정부가 매년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한꺼번에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활을 했는데도 4월 25일 이후 연금액이 확 줄거나 심지어 지급정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동안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던 분이 새로운 기준으로는 다시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변수는 이자 소득입니다. 요즘 시중은행이 특판 고금리 예금을 잇따라 출시하다 보니 나도 이왕이면 이자 많이 받자 하며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문제는 그 이자 전액이 금융소득으로 잡혀 다음해 4월 25일부터 소득 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연 5%짜리 특판에 5천만 원을 넣어 연간 25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이 금액이 고스란히 금융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소득이 다른 항목과 합산돼 기준을 넘기면 연금액이 줄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고금리 특판을 돌려 가입하셨던 어르신 중 통장이 왜 반토막 났지 하고 놀라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근로소득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은 계속해야지 하시는 분들 많죠.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월 112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고 초과분의 30%만 소득으로 잡아줍니다. 하지만 이 선을 살짝만 넘어도 초과분이 곧바로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단계적으로 삭감되다가 결국 지급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주 3일씩 근무하며 월 120만원을 버시는 분이라면 초과 8만원 중 30%인 24,000원이 소득으로 잡혀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고작 2만 몇천 원인데 싶겠지만 이미 소득이 기준선 근처에 있었다면 그 작은 금액이 치명타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입니다. 정부는 매년 4월 말에 전국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고시하고 그 가격을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 산정에 적용합니다. 올해 내 집 공시가격이 1억 원 올랐다면 내년 4월부터는 소득 인정액이 약 33만 3천 원 증가하고 2억 원이 올랐다면 약 66만 6천 원이 추가됩니다. 현재 1인 가구 수급 기준이 228만 원인데 집값 상승분에 다른 소득이 조금만 얹혀도 기준을 훌쩍 넘어버릴 수 있죠. 집값이 오른 게 내 잘못도 아닌데 왜 연금을 깎느냐 싶지만 제도 설계상 부동산도 잠재적 소득으로 간주해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변수는 현금화된 금융자산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해 현금이 손에 들어오면 그 돈은 100% 금융자산으로 인정돼 소득 환산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토지를 팔아 목돈이 생겼다며 통장에 넣어두면 이 금액이 매달 일정액의 가상이자로 환산돼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죠. 집을 팔아 요양원 입소 비용으로 쓰려던 분들이 연금까지 끊길 줄은 몰랐다 하고 하소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괜찮을까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분증 한 장만 챙겨가시면 담당 직원이 예금, 적금 잔액, 주식, 펀드 평가액, 부동산 공시가격, 근로소득 등을 입력해 예상소득 인정액과 연금 수령액을 즉시 보여줍니다. 혹시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넘긴다면 이자 소득을 줄이기 위해 만기가 다가오는 예금을 일부 해지하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해 월 112만원 이하로 낮추는 식의 대책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1960년생과 1961년생 구독자님들께 한 가지 더 강조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이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그 시점을 넘겨 1년이 지나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9월생이라면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2026년 9월 이후에 신청하면 그동안 못 받은 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몰아서 받지 뭐 하고 미루시면 손해라는 얘기죠. 또한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경우라면 부부 합산소득, 재산을 함께 평가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한 분은 소득이 없는데 다른 한 분이 임대사업으로 월세를 받거나 예금 주식이 많다면 두 분 모두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분 모두 각각 일정 수준 이하라면 부부 감액률이 적용되더라도 1인 수급자보다 총액이 많으니 꼭 함께 신청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중복될 때 중복 조정이 들어가는 점도 체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공적연금 중복 시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는데 이 역시 4월 25일 기준으로 재산정되므로 같은 금액을 받던 분도 감액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5일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의 소득, 재산 인정 기준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급 중단, 감액, 심규 편입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자 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공시가격, 금융자산의 변화, 그리고 배우자와의 합산평가와 중복연금 조정까지 6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안정망이니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금 바로 통장 잔액, 근로소득, 부동산 공시가격을 꼼꼼히 점검해 오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생일 한 달 전에 꼭 신청하세요. 조금이라도 헷갈리시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들러 모의계산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